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인 한문 지도사 연수원에서는 초학자나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한자 한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자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고 쉽게 익히도록 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구비토록 강의하고 있으며, 이미 파트 1에서 한자의 필요성과 유래, 그리고 한자의 구성 원리 등 기초 이론을 10강에 걸쳐 강의를 하였으며, 오늘부터는 파트 2로서 한자의 부수 해설과 자음풀이 등을 40강에 걸쳐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자의 부수 해설 및 자음풀이로서 214자의 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1획에 해당되는 6자, 한일, 뚫을권, 점주, 삐침별, 새을, 그리고 갈고리, 궐, 이 6자를 이 부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일자는 이 하나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일자는 양의 수이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양의 수자이다. 양의 수자이다. 그 다음에 이 한일자를 어떻게 이렇게 한일이라고 최초에 만들었을까? 이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 즉 하나로 추상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골문에 보면은 이 한일자는 처음에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표시를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금성 문자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와서는 한일자를 예서에서 이렇게 썼죠. 끝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지금 현재는 정자를 해설을 저런 식으로 쓰는데, 요 글자는 이제 예서 같은 경우에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일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한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를 상상해서 추상해서 만든 글자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한자의 구성 원리, 이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가차, 전주, 이 6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것은 사물의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상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사자가 되죠. 지사자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지사자 또는 지사문자, 여기서 이 사자는 이일사가 아니고 뜻사가 되는 거죠. 그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다. 이것을 지사자라고 해요. 지사자.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추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한일자이다. 그러면은 이 한일자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지요, 수. 셈할 숫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 셈 숫자입니다. 수에는 어떤 수가 있냐? 수에는 구분을 해보면은 양수와 음수가 있다. 아까 1이 양이라고 했는데, 양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죠. 변양자인데,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수가 있고, 음자는 이렇게 쓰는데 수자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수, 음수, 양과 음이다. 그러면 양에 해당되는 수는 홀수가 되니까 1, 3, 5, 7, 9 이러한 숫자들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반대로 음수라고 하면은 짝수니까 2, 4,
6, 8, 10 이러한 수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음수라고 하죠. 또 다시 이것을 기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수라고도 하는데 짜구짜 기수, 우수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죠. 통상 우리가 이제 부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이 홀수 양의 숫자로 이제 부조를 하죠. 뭐 3만 원 한다든지 5만 원 한다든지 7만 원 이렇게 하지 짝수 4만 원이나 6만 원씩 이렇게 부조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와 같이 수를 또 이제 이 구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에서 이제 5까지는 하나의 생수가 되고 살아나는 수다.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0까지는 이루어지는 수다 해가지고 성수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앞에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움직인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이 우리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이 홀수, 양수는 남성에 해당이 되고 1이 움직이게 되면은 2가 되는데 2는 여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또 만나면 그 다음에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의 비유를 해보면은 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총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3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안정을 뜻한다. 안정. 왜냐하면 혼인을 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그 집안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하겠죠. 열심히 살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안정된다. 그러면은 1, 2, 3이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을 뜻하는데 삼각형의 원리가 안정이에요. 우리가 이 건축 공법에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이렇게 밀어도 뭐 이렇게 찌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각형은 밀면은 성냥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교라든지 건축 이런 것도 보면은 삼각형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안정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한일자로 나가는 그 하나의 뭐 성어나 문장 같은 거 보면은 일일지계. 하루의 이 계획은 일일지계는 그 제어 신이다. 새벽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1년지계는 바로바로 나가죠. 1년지계는 언제 있냐? 제어는 다 같으니까 제어 춘이다. 봄에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 더 하면 일생.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일생. 한평생 살아가는 게 일생이죠. 일생지계는 언제 있냐? 제어 유. 어릴 때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한평생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면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일로 나가는 문장,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든지 또 일일삼성이라든지 무지 많죠. 그래서 한일자를 우리가 이 부수에서 한일자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우주 전체를 하나로 상상해서 만든 지사문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뚫을 권자인데, 뚫을 권. 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뚫듯이. 이것은 이제 한일, 하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뚫을 권자죠. 이거는 이제 하나, 한일, 이렇게 되는데, 뚫을 권자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뚫는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 널판지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뚫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운데 중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뚫었으니까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석삼자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었다. 이런 이제 예불봉자죠. 예불봉. 그 다음에 땅 이름 곧 꿰관. 이렇게 해서 끝이 뾰족하고 위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모처럼 이렇게 내리 뚫는다 해서 뚫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가운데 중자를 가지고 또 공부를 또 좀 해보면 이게 뜻이 가운데에만 있느냐, 가운데 중, 가운데를 이렇게 뚫으면 아프겠죠. 상식적으로 뚫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플 중. 그 다음에 시기하다 하는 시기. 시기할 중. 이러한 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가운데 중이에요. 가운데 중. 우리가 이제 어떤 표적을 맞추면은, 표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표적의 이 가운데를 맞추는다. 여기. 여기가 이제 이게 관역적이라고 해서, 관역적,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 표적 전체를 후라고 해요. 후.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활을 쏘서 이 표적 가운데를 맞추는다. 그러면은 가운데를 맞추었기 때문에 적중이 되죠. 적중. 가운데 중, 적중.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은 고니처럼, 요렇게 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눈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권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권이곡자 이렇게 쓰지요. 이게 이제 권이라고 하는 새를 그려놓은 건데, 이 새 눈을 맞추는다. 여기를 맞추면은 이게 이제 전곡을 찔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전곡이 되죠. 전곡을 찔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을 쏘는데 힘이 없어서 표적까지 가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불급이 되죠. 불급.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제 불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좋아서 여기도 맞지 않고 멀리 가버렸다. 그러면 이거 이제 진할과가 되지요. 진할과. 표적에 맞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여기에 성어가 나오게 된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유자가 같을 유자예요. 이렇게 과유불급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이 유자가 같을 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 같을 유. 그래서 이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은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표적에 맞지 않기는 지나침이나 미치지 않는 것이나 같다. 이 말인데,
통상 우리가 보면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멀리 날아간 거나 또 이 미치지 못한 거나 표적에 닿지 않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도 우리가 똑바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플 중자는 우리가 이제 그 뇌졸중이라고 있는데 뇌졸중이다. 뇌졸증이 아니고 가운데 중자, 아플 중자를 써서 뇌졸중 이렇게 써야죠. 그때는 이제 아프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이다 할 때 또 그때는 시기할 중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주자인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점이 이제 만들어진 그 점주 또는 불동주 또는 심지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촛불이나 이 과거의 그 호롱불 거기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초 같으면 초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촛불이나 호롱불 여기에서 요 부분을 본뜬 글자가 점주자인데 그것이 불동주도 되고 심지주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용이 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그 장소에서 일정 시간 또는 기간 뭐 쉬고자 할 때 점을 찍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는 끝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는 점이 있고 이렇게 찍는 모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점. 모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 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병렬 연결을 말한다. 병렬 연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고 점 찍고 그러면 화요일 점 찍고 그러면 모점 찍고 화 점 수 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단어가 연결될 경우에 그 사이에 찍는 점을 모점이라고 해요. 그 점에는 크게 쉬는 거 어떤 문장이 끝났다 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쉼표 컴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점이다.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점도 이제 하나의 어떤 경우는 글자죠.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붓으로 해서 들어가는 글자들이 이렇게 주인주, 그 다음에 알환, 뭐 둥글한 알환 이런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글단 이런 글자들이 점주자에 이제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삐침 별자인데 삐침 또는 삐침별. 그래서 요 위에서 왼쪽으로 날렵세게 삐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삐침별 왼쪽으로 내리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반대로 요거 이제 파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8팔자가 되는 거예요. 삐침별과 파임불 이건 8팔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끌 예자 뭐 그 외에도 사길교 이런 글자들이 여기 삐침별자는 이제 뭐 갈지자에도 들어가고 갈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삐침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표적인 글자가 내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삐침별자가 들어가요. 요 글자가 이제 4번 꺾는 글자인데 일획이면서 4번 꺾는 대표적인 글자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꺾는다. 그래서 요 글자가 이엔의 곤내. 자, 이엔의 곧내,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네.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라고, 요 세 번째, 내부라고 하면, 내부 하게 되면은 너네 자니까 너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곤내, 이엔에는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러한 사상을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곧내 이렇게 되면은 내지. 내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쓰고 해서 이 내자가 한 3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자는 이렇게 4번 꺾는 글자이면서 또 이 삐침별자가 부수자가 되는 글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을. 이 새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리 모양, 새을 또는 오리 모양 을 이렇게 하는데, 새을자죠. 오리도 하나의 이 날개에 달린 거니까 새인데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본뜬 글자지만, 요 새을자는 변형된 부수가 있는 글자이다. 부수가 총 214자인데 그 중에 그 36자는 변형된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은 총 250자가 되죠. 그래서 이 새을자는 새 모양이지만은 변형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면은 더 좁혀서 이렇게 그리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글자하고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폭을 좁힌 것밖에 없어요. 뜻은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나 오리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어조사 야자가 있는데, 여기에 변형된 새을자가 들어가 있다. 어조사 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건, 이렇게 하늘건, 말을 간도 되죠. 하늘건도 되고 말을 간도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술 마시고 할 때 건배하는 거, 건배. 이게 이제 잔배자인데, 이렇게 하면 건배하게 되면은 하늘 술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간배인데, 간배 이게 그 변화된 용어죠. 계속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그게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표준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복합 표준어라고도 하는데, 건배해도 맞고 간배해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재래시장에 가면은 어물 있잖아요. 어물. 거기에 이제 건어물 시장이라고 하잖아. 그게 원래 마른 어물인데 원래는 간어물이 맞죠. 그런데 건어물이라고 하는 것도 통하고 이러니까 최근에는 그것을 같이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자, 하늘 건자의
상대되는 용어는 상대 표시는 이렇게 양쪽에 하살 표시를 하는데 땅곤자가 있죠. 땅곤. 이러면 이제 건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곤. 이런 식으로 해서 을자를 한번 또 알아봤고, 그 외에도 이 을자에 관련 이 세 을자 부수에 들어가는 글자가 좀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걸. 이 여섯 번째 갈고리 걸자는 어떤 그 일하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여기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갈고리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일사자. 갈고리 글자의 대표적인 글자는 일사자인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할 수 있는 장비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해서 갈고리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요 일사자는 물론 섬길사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장비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장비를 잡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일사자이다. 그리고 대표음이 이제 일사자인데, 이것이 전용되면 섬길사가 되죠. 섬길사. 뭐 사대주의라든지 이런 섬긴다고 하는 게 사대주의 사상이다. 사대주의 사상,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섬기는 사상을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사군 이충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 일하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더라도 크게 보면은 한자에서 뜻이 같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른손에 장비 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모양을 본뜬 글자죠. 그 외에도 이 갈고리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고물의 정, 그 다음에 나여, 요거 나여, 고물의 정, 나여. 그 다음에 이제 마칠료. 이렇게 하면은 마칠료. 요게 갈고리 글자가 있죠. 여기 이제 이 옆으로 가로액을 그으면은 아들 자자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팔이 없으니까 뭐 맞춰야 되겠다, 빨리 뭐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마칠료에 요게 갈고리 글자가 이제 들어간다. 그 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뭘 마친다고 했을 때는 요게 마침 종자니까 종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과정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단계가 끝났다. 그런 경우는 수료죠. 닦을 숫자에 수료. 수료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완전히 마친 것이고, 수료는 어느 한 과정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부수, 일획에 대한 부수는 요 6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획에 관련된 부수 6자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획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획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2획은 총 23자가 있는데, 두이자부터 시작이 됩니다.